안녕하세요 여러분, 켈리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굉장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토익 강사라도 10번 이상 시험을 본 적이 없다면 절대 알 수 없는 토익의 출제 원리에 관한 비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특히 파트 1 제대로 공부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토익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? 자, 여러분, 토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막 이렇게 출제자들이 모여서 엄격한 보안 속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보안을 위해서 격리됐다가 시험 치러지고 나면 다들 와 해방이다 집에 가자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Nope.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치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? 미리 여러 명의 사람이 문제를 출제를 해놓고 문제 풀이라는 게 존재할 거다라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문법, 정해진 사진, 정해진 단어 수준 이런 것들이 파트 1에서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출, 그래서 기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. 파트 1은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? 이번 달에 정답 문장을 그냥 그대로 외우면 다음 달에 유리할까? 자, 안타깝게도 이 파트 1에 출제되었던 사진은 똑같은 것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한 번 나오면 그냥 끝이고요. 그래서 토익 파트 1에 나왔던 사진은 여러분들이 애써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문장 자체는 약간씩 바꿔가면서 재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한데요. 단 이번 달에 출제된 게 다음 달에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. 인터넷에 보면 막 이번 달 파트 1 정답 이러면서 막 스크립트 같은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.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되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, 그 토익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그 문장이 조만간 다시 정답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. 오답이요. 이번 달에 오답으로 출제됐던 게 조만간 정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이번 달에 오답으로 출제된 단어나 문법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인정 다음 시험에 제대로 대비를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 1의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번 달 정답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 오답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작년 5월 달에 공사하는 사진이 하나가 출제가 됐었는데요. 어떤 남자가 이제 도보 블럭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. 근데 그 남자의 옆에 막 이렇게 요거 있죠? 요게 막 있었어요. 그래서 요걸 묘사하는 단어와 함께 그 표현이 나왔는데 그때는 오답이었습니다. 이걸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safety cone입니다. safety cone.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. 그 오답을 보고 저라면 아마 제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 사진에 이 물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? safety cone이라고 이번에 오답으로 나왔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교통 상황 이런 거 통제할 때 쓰잖아. 그래서 traffic cone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 고무로 만들어져서 rubber cone이라고도 한다 라는 것까지 아마 저는 정리를 해줬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? 이게 실제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. 아마 요런 비슷한 사진의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. 이 트럭이 있고 그 근처에 이렇게 콘이 있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콘이 트럭의 근처에 놓아져 있다라는 것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어요. 굳이 영작을 해보자면 Some traffic cones are placed near the truc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패턴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? 자, 그렇다면 LC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까요? 참 재밌는 일은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파트 1의 스크립트를 쭉 살펴본 결과 그 어떤 달이든 스크립트의 길이나 혹은 단어 수준이나 난이도는 늘 일정했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봤던 문장들은 거의 8단어에서 10개 정도의 단어로 제일 긴 게 12개 정도? 근데 웃긴 건 매달 학생들이 이번 달은 어려웠네, 이번 달은 쉬웠네, 이번 달은 그저 그랬네 이렇게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파트 1 난이도 조절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바로 성우를 통해서 합니다. 토익에 나오는 발음은 미국 발음, 영국 발음, 캐나다
캐나다 발음 그리고 호주 발음까지 4개의 발음이 나오고요. 남자와 여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총 8명 정도의 성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번 달은 좀 쉽게 내야지 그러면 미국 성우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. 이번 달은 좀 어렵게 내야지 라고 하면 영국 성우나 호주 성우를 투입을 많이 하시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뭐 성우 좀 달라진다고 뭐가 그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날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다른 단어 2개를 뽑아왔습니다. 제가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어떤 영단어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어 나갑니다. 영국 발음. vase, 한 번 더 영국 발음. vase, 되셨나요? 자, 그럼 이제 미국 발음 들려드릴게요. 미국 발음. vase, 한 번 더 미국 발음. vase, 자, 느낌 오셨나요? 바로 이 vase라는 꽃병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. 꽃이 꽃병에 꽂혀 있다 라던가 테이블 위에 꽃병이 있다. 충분히 파트 1에서 나올 만한 문장이죠. 미국 발음으로는 vase라는 단어지만 영국 발음으로는 vase라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시고 그냥 영국 발음만 들으시면은 갑자기 vase? 갑자기 꽃이 목욕을 한다는 말인가? 라고 하면서 좀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두 번째 단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. 자, 이 단어 무슨 영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. 영국 발음. schedule, 한 번 더 영국 발음. schedule, 자, 그럼 미국 발음. schedule, 미국 발음. schedule, 찾으셨나요? 아니, 어떻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? 우리가 미국 발음으로는 schedule이라고 한다는 걸 아마 아실 텐데요. 이게 영국 발음으로 들어가면 schedule, schedule 같은 느낌이 나죠? 발음에 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실수를 많이 하시고요.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이 많이 들어가면 유달리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LC를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. 실전과 가장 비슷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 비슷한 성우의 목소리가 녹음된 mp3를 가지고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에 나왔던 물체와 그 단어들까지 모두 정리가 된 자료를 골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꿀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나요?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. 그럼 나 간다. 안녕.